안중근, 의로움과 용기. 프롤로그.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중구 류순 감옥. 한 남자가 처형장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나이 31. 그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기도를 마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람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를 복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도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떤 신념이 우리 삶을 이토록 단단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총을 든 사람이 아니라 신념을 품은 사람. 안중근은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안태우는 유학을 공부한 선비였고 어머니 조마리아는 누구보다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글보다 활쏘기를 더 좋아했고 의협심이 강했습니다. 16살에 천주교에 입교해 세례명 토마스를 받습니다. 신앙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뿌리가 됩니다. 1905년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합니다. 안중근은 국권 회복을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남겨두고 간도와 연해주로 향합니다. 연해주에서 의병을 조직하고 참모 중장으로 활동하면서도 그는 국제법을 공부했고 전쟁 포로를 석방하며 정당한 전투를 고집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에게 싸움은 분노의 분출이 아니라 원칙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1909년 그는 동지 11명과 함께 왼손 무명지를 잘라 피로 대한독립을 맹세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단지입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서원이었습니다. 그해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도착하는 순간 안중근은 세 발의 총을 쏩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로 외칩니다. 코레아 우라 대한만세.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들 너머에 있는 한 인간입니다. 그를 이토록 두렵지 않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안중근은 자신의 행동을 개인적인 복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이토가 동양 평화를 해치는 원흉이기에 처단한 것이다. 나는 전쟁 포로로 대우받아야 마땅하다. 그의 안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명확한 논리와 깊은 신앙과 뜨거운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랑 중 가장 특별한 것이 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어머니 조마리아의 편지. 안중근이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옥중의 아들에게 편지와 함께 수의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세상에서 가장 비장한 모성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지금 그 편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항소를 한다니 그 마음이 옳지 않다. 내가 만약 나라를 위해, 동양 평화를 위해 이 일을 했다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미는 너에게 항소를 권하지 않겠다. 너는 나라를 위해 이 일을 했으니 기꺼이 죽음을 받아라. 나는 여기서 미리 수의를 지어 보낸다. 이것을 입고 떳떳하게 가거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벌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다시 세상에 태어난다면 꼭 나라를 위해 살아다오. 어머니 조마리아, 1910년 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사형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가 항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수의를 손수 지어 보냅니다.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신념대로 살아라는 허락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이 편지를 받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평화로워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 자신의 신념을 어머니가 인정한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신념입니까? 당신은 자녀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힘들어 보여도 가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입니까? 마지막 기도, 처형대로 가는 길. 1910년 3월 26일 새벽, 안중근은 처형 전날 밤 일본인 간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화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얀 한복, 어머니가 손수 지어 보낸 수의를 입고 그는 마지막 길을 준비했습니다. 리순 감옥의 일본인 간수 지바 도시치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안중근은 처형장까지 걸어가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영웅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지바 도시치는 안중근 사후에도 그를 위해 매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에 안중근지묘 라는 위패를 안치했습니다. 적이 적에게 바치는 가장 진실한 경이었습니다. 그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가치와 일치할 때 죽음 앞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안중근은 자신이 믿는 것, 신앙, 나라, 동양 평화, 어머니의 뜻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평화였습니다. 신념이란 무엇인가?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서 미결수로 있는 동안 동양 평화론을 집필했습니다. 미완성인 채로 사형이 집행됐지만 그 글에는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본을 몰아내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공동 평화기구를 만들고 공동 화폐를 쓰며 서양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개념보다 수십 년 앞선 사유였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냉정하고 넓게 세상을 바라본 사람의 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념을 고집과 혼동합니다. 그러나 안중근의 신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념은 자기를 넘어섭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신념이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둘째, 신념은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그는 의병 시절에도 포로를 국제법에 따라 대우했습니다. 옳은 목적을 위해 옳은 수단을 고집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신념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분노에서 나온 행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안중근의 행동 뿌리에는 나라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안중근은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내 김아려와 아이들을 두고 떠난 날,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려 합니까?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재산.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중근과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을 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빼앗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힘든 길을 갈 때 본능적으로 그 길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의 신념을 인정하고 그 길을 스스로 걷게 허락하는 것이 비록 그 길이 고통스러워 보여도 가장 깊은 교육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자녀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는가, 그 믿음대로 사는가를 부모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당신은 지금 신념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자녀가 오늘 당신의 하루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념으로 살고 있는가? 이제 역사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10년 후 당신의 자녀 혹은 당신 곁의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길 원합니까? 오늘 당신이 하는 선택들은 당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정말 일치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에게 마지막 하루가 주어진다면 그날 당신은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안중근은 31살이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에필로그 기억이 아닌 질문으로 우리는 오늘 안중근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기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동양 평화를 위해 이 일을 했다. 훗날 이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기쁘게 죽을 수 있다. 그의 뜻은 이루어졌습니까? 적어도 당신의 삶에서만큼은 그 뜻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중근은 옥중에서 붓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애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임무원려 피륙은 후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걱정이 생긴다. 멀리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신념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은 얼마나 멀리 보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이것이 안중근의 마지막 말입니다.